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실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청춘을 짓밟고 꿈을 앗아간 지옥 같은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었던 한 사람입니다. 그녀가 걸어온 길은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인데요. 특히 중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장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크게 울릴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그 처절하면서도 눈부신 생존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어보시죠.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라는 공간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는 늘 저를 보며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다른 친구들은 예쁜 교복과 새 가방을 메고 왔지만 저는 물려받은 낡은 옷과 헐어빠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. 그날 교실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너 같은 애는 공부할 필요 없어. 집안일이나 해. 그날 이후 저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매일 집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학교 후에 저녁밥을 차렸어야 했습니다.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늘 저를 부려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가끔은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고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. 제게는 그런 장면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.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더더욱 집안의 하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. 학원은커녕 학교 급식비조차 밀려 창피를 당했습니다. 급식실 앞에서 이름이 불리며 급식비 안 낸 학생은 줄에 설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은 달아올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알아서 벌어서 내. 우리는 너한테 돈 쓸 이유 없어. 결국 저는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, 편의점 아르바이트, 전단지를 돌리기를 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번 돈은 고스란히 부모 손에 들어갔습니다. 네가 먹고 자는 게 어디 돈 안 드는 줄 알아? 라며 제 통장을 빼앗았죠. 친구들은 졸업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. 마치 세상에서 저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.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는 저를 은행으로 데려갔습니다.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. 그래야 우리가 집이 산다.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족쇄가 될 줄 몰랐습니다.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맞아요? 라고 물었지만 옆에서 새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. 그렇게 대출받은 집은 제 명의가 되어 대출도 모두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그 집을 마치 자기들 집인 것처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빚을 내어 썼습니다. 심지어 집에 빚쟁이가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. 이 집 주인이 저 애 거예요. 다 저의 책임이에요. 저는 경찰에게까지 불려가야 했습니다.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든 빚이 제 이름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 제 삶을 좀먹는 괴물이라는 것을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소중했던 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. 저는 몰래 꽃다발을 사들고 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.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는 동생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그래,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키운 거야. 내가 한밤중에 도시락 싸고 학원비 대신 참고서를 사다 줬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 보람이야. 졸업식이 끝난 뒤 어머니가 동생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제 쪽을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런 거랑은 사진도 찍지 마. 내 인생의 흉이 된다. 동생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.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건네지 못하고
교실 문 앞에 몰래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.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심장이 쿵쿵 뛰며 마치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. 내 손에 묻은 쓰레기 같은 건 앞으로 두고 가지 마라.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. 새아버지는 외도와 사기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. 돈을 빼돌리고 다른 집에까지 피해를 주며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법정에 선 어머니는 나는 몰랐다. 남편이 다 한 일이다라며 발뺌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. 저는 법정 방청석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.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. 그토록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의 탐욕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 후 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. 작은 직장에서 일하며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좁은 방에 처음으로 제 짐을 놓았을 때 그날의 자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.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고 아무도 제 돈을 빼앗지 않는 공간. 그 작은 방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궁정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.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.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.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막장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생존기였습니다. 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. 주인공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?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꼭 나눠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